서울 지하철 2호선 저녁 7시에 붐비는 객차 안.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의 지친 얼굴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 이준혁은 지하철 손잡이를 무심히 잡은 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봅니다. 34세, 그의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가 짙게 묻어났습니다. 회색빛 정장은 오후 내내 앉아있던 탓에 구겨져 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죠. 월급날만 기다리는 삶이라니. 준혁은 작게 한숨을 내쉽니다. 귓가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이 그나마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 화면에는 집세 독촉 문자가 떠 있네요. 이번 달 집세가 연체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로는 어머니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준혁아, 밥은 챙겨 먹니? 건강 조심하고. 준혁은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립니다. 이런 삶 언제쯤 바뀔까? 25살에 대기업 입사를 꿈꾸던 자신이 어느새 34이 되어 평범한 회사의 평범한 개발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근에 시달리고 적은 월급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삶이 그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하철 안은 퇴근길 승객들의 웅성거림과 땀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어폰 음량을 높여 외부 소음을 차단하려 합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으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피곤한 눈빛, 주름이 잡힌 이마,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 없는 표정을 짓게 되었을까요? 강남역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타면서 객차 안이 술렁입니다. 준혁은 자리를 옮겨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객차에 올라탔죠. 이른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준혁 옆에 손잡이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립니다. 기침 소리에 주변 승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더니 하나둘씩 자리를 피해갑니다. 준혁도 노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건에 휘말리면 귀찮아지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준혁은 이어폰을 더 깊이 귀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노인에게로 향합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죠. 모두가 스마트폰만 쳐다보거나 고개를 돌려 모른 척했습니다. 노인의 신음소리가 준혁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이어폰 음량을 더 높이며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지하철은 다음 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은 자꾸만 노인에게로 향했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점점 더 파랗게 변해갑니다. 손에 쥐고 있던 고급 지팡이가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고 준혁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봅니다. 이제 노인은 간신히 손잡이를 붙잡고 있을 뿐 몸이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와야 하나? 하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서면 귀찮은 일에 휘말릴 거야.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척하잖아.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지하철은 신논현역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신논현역에 도착하자 갑자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의 손이 손잡이에서 미끄러지며 그대로 객차 바닥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객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객차 안이 술렁이며 승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쓰러진 노인을 바라봅니다. 뭐야 저거, 누가 좀 도와줘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객차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정작 누구도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모두 핸드폰만 꺼내 상황을 찍거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죠. 준혁은 당황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제발 나 말고 누가 좀 도와줘. 준혁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객차 안에서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점점 푸르댕댕해지는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린 채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어쩔 수 없지. 준혁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어폰을 빼고 노인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노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호흡도 미약했습니다. 급성 심장마비 증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버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혁은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리며 노인의 가슴 위에 양손을 겹쳐 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30번의 가슴 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 그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누가 119에 전화해 주세요. 빨리요. 준혁의 외침에 한 여성 승객이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응급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준혁의 행동에 놀란 듯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노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숨을 쉬세요, 할아버지. 준혁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바닥이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초초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하철은 다음 역에 정차했고 사람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하나둘씩 내렸습니다. 119 오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신고한 여성 승객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대답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노인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준혁은 놀라며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미약하지만 호흡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살았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준혁의 목소리에 노인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환호성이 객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객차에 도착했고 노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큰일 하셨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구급대원이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땀에 젖은 얼굴로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준혁입니다. 이준혁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구급대원의 말에 준혁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타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준혁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고 어떤 이는 물병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준혁은 아직도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준혁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죠. 하지만 그날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때때로 그는 일하다 말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그 손이 아직도 그날의 감각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회사의 칙칙한 형광등 아래 준혁은 모니터 앞에 앉아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프로젝트 마감일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죠. 동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씨, 이번 코드 검토는 언제쯤 끝날까요? 팀장의 목소리에 준혁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평범한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입구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단정한 외모의 비서처럼 보였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준혁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이준혁 씨 되십니까? 준혁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의 자리로 쏠렸습니다. 제가 누구죠? 최영훈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최영훈요? 그 백만장자 최영훈 회장님이요? 준혁의 입에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테크원의 회장 최영훈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기술 혁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준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팀장을 바라봤고 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겠죠. 준혁은 어리둥절한 채로 남성을 따라 회사를 나섰습니다. 고급 세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준혁은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차의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저기, 제가 왜 최 회장님을 만나게 된 건가요? 비서로 보이는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차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비서를 따라 특별 병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은 일반 병실과는 다르게 고급스러운 가구와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준혁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은 다름 아닌 며칠 전 지하철에서 그가 심폐소생술을 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준혁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이준혁 군인가? 들어오게. 준혁은 어색한 표정으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몸을 일으켜 앉으며 준혁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맙네. 준혁은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누구라도 했을 거예요. 최 회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상황에서 나서서 도움을 준 건 자네뿐이었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길을 갔지. 자네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최 회장의 말에 준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민망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최 회장은 옆에 있던 비서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고 병실에는 그와 준혁만 남았습니다. 준혁 씨, 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네. 자네는 특별해. 그날 자네의 눈빛에서 나는 진정한 용기를 봤어. 망설임 속에서도 결국 옳은 일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 말이야. 준혁은 최 회장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회사원, 매달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죠. 회장님, 저는 그저. 최 회장은 준혁의 말을 끊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이력서를 봤네. 뛰어난 능력자군. 그런데 왜 그런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 최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이직을 시도해봤지만 경력이 쌓이다 보니 오히려 나이가 걸림돌이 되더군요. 최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준혁의 말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지.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운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지.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을 놓칠 수 없군. 내게 제안이 있네. 준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최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서울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고 오후의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크원의 신사업 부서 책임자 자리를 맡아보지 않겠나?
연봉은 자네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회사 주식도 지급하겠네. 준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테크원은 국내 최고의 기술 기업이었고 그곳의 책임자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위치였습니다. 그런 자리를 자신에게 제안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개발자일 뿐인데. 최 회장은 준혁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의 이력을 살펴보니 충분한 능력이 있어. 더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는 자네의 그 특성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 자네의 용기와 결단력을 믿네. 최 회장은 손을 내밀었고 준혁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모든 준비는 우리 회사에서 할 테니 걱정 말게. 자네의 현 회사에는 내가 직접 연락해 처리하겠네. 병실을 나오면서 준혁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그는 멈춰서서 병원 로비의 큰 창문을 통해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좋은 일 있니?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항상 놀라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달라졌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준혁은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하니 설레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회사에 출근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갑자기 테크원으로 이직한다는 소식에 놀라워했고 특히 그 배경을 듣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팀장은 준혁의 손을 꼭 잡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혁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회사에서는 큰 인재를 잃게 됐네요.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요. 준혁은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몇 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었기에 정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감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자신의 작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곧 이 공간도 떠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은 테크원의 신사업 부서 책임자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테크원 본사는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높은 천장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그를 맞이했고 직원들은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이사님 환영합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라는 호칭이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준혁은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그는 안내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신사업 부서가 위치한 곳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준혁 이사님. 저는 이사님을 보자 할 김민지 부장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준혁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부서 내부로 안내하며 직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총 20명의 팀원들이 있었고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사님의 사무실입니다. 민지 부장이 안내한 사무실은 넓고 쾌적했으며 통유리창으로 서울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회의 테이블과 소파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와,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준혁은 감탄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그는 작은 회사의 평범한 개발자였습니다. 이제는 한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테크원의 이사가 되어 있었죠. 오전에는 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사님의 비전을 듣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민지 부장의 말에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이 역할에 대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내준 회사 자료들을 밤새워 읽고 신사업 부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준혁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생각에 설렙니다. 준혁의 진솔한 인사에 팀원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구상한 신사업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테크원의 기술력과 여러분의 창의성을 결합해 사람들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것입니다. 준혁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회의실 안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팀원들은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준혁은 모든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일했던 회사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생각이 존중받았고 그의 결정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수많은 빌딩 중 하나로 보였던 테크원 본사가 이제는 그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준혁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그 손이 이제는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첫 한 달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회사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팀원들과 유대를 쌓으며 신사업 프로젝트의 기초를 다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제안한 커넥티드 홈 프로젝트는 최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팀원들도 열정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프로젝트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나? 열심히 하는군. 준혁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회장은 편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며 준혁에게도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다니.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네. 소문을 들으니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던데.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내 기대를 넘어섰어. 다들 자네의 리더십에 만족해하고 있더군. 최 회장의 칭찬에 준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왔고 그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회장님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 회장은 준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어섰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세. 자네를 위한 만찬을 준비했어. 그렇게 최 회장은 준혁의 사무실을 떠났고 준혁은 잠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준혁은 첫 월급을 받자마자 어머니를 위해 강남의 아파트를 계약했고 오랫동안 월세살이를 하던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준혁은 최 회장이 초대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 최상층 룸에서 열린 만찬에는 테크원의 고위 임원들과 유명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준혁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참석했지만 그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테크원의 새로운 별,
이준혁 이사를 위한 자리입니다. 최 회장은 와인 잔을 들고 준혁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 쏠렸습니다. 최 회장은 이어서 준혁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의 리더십과 비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는 내 기대를 넘어섰어. 건배하세. 최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어 준혁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준혁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를 지하철 영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퇴근길에 보인 용기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최 회장은 준혁을 테라스로 불러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혁 군, 자네에게 이 회사의 미래를 맡기고 싶네. 최 회장의 말에 준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내가 늙었어. 언제까지 회사를 이끌 수는 없지. 자네는 용기 있는 결단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네. 최 회장의 말은 준혁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개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거대 기업 테크원의 후계자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있어. 자네를 차근차근 키워갈 계획이야. 내가 자네의 가능성을 믿는 것처럼 자네도 자신을 믿게. 최 회장의 격려에 준혁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신의 변화된 삶을 돌아봤습니다. 세련된 정장, 고급 승용차, 강남의 새 아파트, 이 모든 것이 그날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인해 찾아온 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어머니의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TV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다룬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지하철에서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테크원 최영훈 회장의 생명을 구했고 이제는 기업의 핵심 인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뉴스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혁이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준혁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구나.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준혁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어머니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어머니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새집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거실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이제 우리 좋은 날만 올 거예요. 준혁의 말에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눈빛에서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행복과 회사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준혁은 테크원의 신사업 부서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커넥티드 홈 프로젝트는 출시 전부터 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투자자들도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준혁은 이제 회사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팀 회의에서 준혁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이 될 것입니다. 팀원들은 열정적으로 그의 말에 호응했습니다. 준혁의 리더십 아래 이전에는 소극적이었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지 부장이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최근 저희 부서의 성과가 회사 전체에서 가장 좋다는 거 아세요? 이사님이 오신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죠. 저는 그저 방향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팀원들의 존경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준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그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준혁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준혁 이사님 실례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사님 지하철 영상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언젠가 이사님처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영웅이라는 별명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망설이더라도 결국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젊은 직원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준혁은 최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복 후 건강을 되찾은 최 회장은 준혁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만난 최 회장은 준혁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자네는 내 기대를 넘어섰어. 이제 사람들이 나보다 자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군.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포도주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업계 동향과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회장은 준혁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했고 그의 제안에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준혁 군, 이번에 새로운 사업 계획이 있네.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네가 이끌어줬으면 해. 준혁은 잠시 놀랐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최 회장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있어 든든하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네. 그날 밤 준혁은 자신의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월세 걱정에 시달리던 그가 이제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덕분에 너무 잘 지내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되니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최근 회사 소식과 해외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을 거야.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통화를 마친 준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것은 또한 그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로 향하는 자동차 안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커넥티드 홈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커넥티드 홈 프로젝트 발표회 당일 테크원 본사 대강당은 국내외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은 무대 뒤에서 마지막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몇 개월 전 지하철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눈빛에는 이제 자신감과 결단력이 가득했습니다. 이사님,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안내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최 회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긴장되나? 네, 조금이요.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를 믿네. 오늘은 자네의 날이야. 마음껏 빛나게. 이윽고 무대의 조명이 밝아지고 준혁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객석에서는 환영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은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크원 신사업부 이사 이준혁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테크원의 새로운 커넥티드 홈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정의 모든 전자기기를 연결하고 최적화하는 이 시스템은 에너지 절약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발표 중간에 준혁은 잠시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사실 우연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 저는 평범한 퇴근길에 한 노인분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서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그런 갈등 속에서 저는 결국 용기를 냈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객석은 조용해졌고 모든 이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용기는 평범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영웅이 되기 위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는 작은 용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혁의 진솔한 이야기에 객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객석 최전방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어서 커넥티드 홈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했고 발표는 대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마친 준혁은 무대 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TV로 봤단다. 내가 무대에서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준혁은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에게, 최 회장에게, 그리고 그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게요. 발표회 이후 테크원의 커넥티드 홈 시스템은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출시 첫날부터 예약 주문이 쇄도했고 회사의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준혁이 이끈 프로젝트는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고 그의 리더십은 업계에서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한 달 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준혁은 오랜만에 지하철 2호선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고급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오늘만큼은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붐비는 객차 안에서 준혁은 이번에는 이어폰을 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지친 직장인들, 학생들, 노인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처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선택한 그 순간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앞으로도 그는 계속해서 옳은 선택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하철은 다음 역을 향해 달려갔고 준혁의 미래도 더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문득 그날 쓰러졌던 노인이 바로 이 역에서 탔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평범했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강남 거리를 걷던 준혁은 문득 한 청년이 노인을 부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준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타인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그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지하철 영웅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자. 준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었고 그 가능성은 무한했습니다.